네, 3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 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견종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발리의 킹찰스 스파니엘인데, 까발리의 킹찰스 스파니엘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천사견인데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견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온순하고 머리도 좋고 사람도 좋아하고 보호자의 생활 패턴에도 잘 맞춰줘서 초보 보호자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하고 싶은 견종입니다. 공격성도 낮고 짖음도 적은 편이라서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라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추천합니다가 아니라 추천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가슴 아픈 단점이 있어요. 바로 유전병인데요. 심장질환인 승모판 폐쇄부전증과 신경계 질환인 척수 공동증의 발병 확률이 매우 높고 피부질환이나 외이염, 백내장 등을 신경 써줘야 하는 견종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면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커피 시기부터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입양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민 성격으로는 비교할 바가 없지만 털빠짐이나 유전병을 고려했을 때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견종이지만 그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견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뒀습니다. 다음 빠삐용인데요. 빠삐용은 붓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빠삐용은 작은 체구에 비해서 굉장히 밝고 활동적인데요. 방방 뛰는 스타일의 개체들이 많고 생각보다 체력도 좋은 편이라서 어질리티 분야에서도 종종 보이는 견종이기도 해요. 재밌는 부분은 귀가 서 있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봤을 때 나비를 닮았다면 빠삐용이라 하고 귀가 처져 밤나방을 닮았으면 팔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능이 높은 편이라서 교육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 제대로 방향만 잡아준다면 교육 스트레스는 비교적 적은 견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흥분도가 높아서 흐묘와 같은 행동을 자주 보여요. 그래서 흥분도 조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털빠짐이 약간 날리는 식으로 조금 있어서 조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소형견이기 때문에 쓸개골 탈구나 안구 건강 정도는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단두종 견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퍼그입니다. 퍼그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퍼그 모습은 사람의 선택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형태인데 원래는 지금보다 주둥이가 훨씬 길고 일반적인 개에 가까운 외형이었다고 합니다. 퍼그의 성격 자체는 느긋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 활동량도 많은 편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기 좋은 견종이기도 해요. 다만 고집이 있어서 교육을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적으로 본다면 털이 짧아서 관리가 쉬워 보이지만 짧은 털이 우수수 빠지는 털이 때문에 많이 박힌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의료 면에서 할 말이 많은데요. 단두종 증후군과 피부 주름염, 안구 문제 등을 주의하셔야 하고 비정상 보행이 증상인 퍼그 뇌염이라고 불리는 신경계 질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두종 특성상 호흡 문제가 정말 흔한 견종이기 때문에 더위에도 약하고 흥분하거나 살이 찌면 호흡 부담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거의 필수 수준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패키니즈인데요. 패키니즈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패키니즈는 겉보기에는 얌전하고 느긋해 보이지만 네, 맞고요. 생각보다 독립성이 강한 견종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무조건 맞추는 스타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다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 난이도는 낮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능 자체가 엄청 높은 편도 아니고 소유욕이 있는 편이라서 가지고 있던 밥그릇을 치워주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거나 물건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어릴 때부터 소유성 관련 교육과 자제력 교육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패키니즈 또한 단두종이기 때문에 퍼그와 같이 단두종 증후군, 피부 주름염, 폐동맥성 고혈압 등을 주의하셔야 하고 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산책이나 온도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면에서도 풍성한 이중모이기 때문에 털 빠짐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자주 엉키기 때문에 꾸준한 빗질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단두종 프렌치 불독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불독 계열에서 개량된 견종이기 때문에 고집이나 예민함이 꽤 강하게 남아있는 개체가 있고, 반대로 보호자에게 애교가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개체도 있어서 개체마다의 성격 차이가 큰 견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량 자체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책을 안 가도 되는 견종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앞서 말씀드린 단두종 친구들은 운동 부족이 오면 쉽게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산책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특히 프렌치 불독은 비만이 건강 문제로 직결되기 쉬워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단두종 견종이라 호흡기 부담이 상당히 크고 더위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여름철에는 산책 시간과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척추 질환이나 디스크 문제도 자주 언급되는 견종이기도 하고, 체리하이와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 주름염도 흔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털도 짧지만 꽤 잘 빠지고 박히는 털이 강하고요. 단두종 친구들의 난이도가 하드인 이유는 성격 자체는 매력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개체가 많지만 건강관리 부담이 큰 견종이기 때문에 하드에 뒀다는 점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견종이죠. 포메라니안입니다.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견주분들이 외모를 보고 입양해 오셨다가 꽤나 크게 당황하시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포메라니안 또한 스피츠 계열의 견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민하고 흥분도가 높은 편이면서 경계심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부족하면 짖음이나 예민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 시절 퍼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견종 중 하나입니다. 다행인 점은 활동성도 생각보다 높고 머리도 좋은 편이라서 교육을 굉장히 잘 따라오는 편이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침착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메라니안이 흥분도가 높아졌을 때 나오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뛰어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두 다리로 방방 선다거나 아니면 짖음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침착한 상태에서 교육을 계속 유지해 주시다 보면은 이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털 관리는 꽤 손이 가는데요. 이중모라 털 빠짐과 털 날림이 상당한 편이고, 원숭이 시기라고 불리는 성장 과정에서는 털이 한번 크게 빠져요. 이때 이 모습이 꽤나 초라해서 아픈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가 많은 견종인 만큼 유전병이 존재합니다. 과한 소형화의 영향 때문에 골절이나 쓸개굴 탈구 등을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퍼피 시기의 교육 요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 견종 중에 하나예요. 퍼피 교육을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미니어처 핀셔입니다. 미니어처 핀셔는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핀이라고도 불리죠. 도베르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도베르만을 소형화시킨 건가? 라고 싶겠지만, 저먼 핀셔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축소시킨 것이 미니핀이고 사이즈를 크게 개량시킨 것이 바로 도베르만입니다. 결국 둘 다 저먼 핀셔를 개량한 품종이기는 하지만 미니핀이 도베르만보다 역사가 약 200년은 앞섭니다. 한마디로 도베르만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농장에서 쥐를 잡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기 때문에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강한 편이라서 사회화가 부족하면 짖음이나 경계 행동이 꽤 심해질 수 있는데요. 대신 지능이 높은 편이라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교육 자체를 잘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을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의존적인 느낌보다는 독립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다른 소형견들에 비해서 분리불안이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들이 많은 편이고, 미용면에서 봤을 때는 털은 짧지만 생각보다 꽤 빠지는 편입니다. 짧고 털이 많이 빠지면 뭐다? 박히는 털이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적고 털이 짧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옷을 입혀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견종입니다. 다음은 꽃동두 툴레야인데요. 꽃동두 툴레야의 경우에는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툴레야 항구의 목화라는 뜻인 만큼 이불솜처럼 부드럽고 뽕실한 털이 매력적인 견종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람과 다른 개에게 잘 다가오는 편이고 공격성도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비교적 함께하기 좋은 견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친화력이 좋은 만큼 혼자 있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퍼피 시기부터 독립교육이랑 캔넬 교육을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교육을 선행되지 않았을 때 분리불안이 굉장히 생기기 쉬운 견종이기도 합니다. 털빠짐은 적은 편이고 유분감도 적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털이 잘 안 빠진다 뿐이지 관리가 쉬운 건 아닙니다. 털이 얇고 쉽게 엉키기 때문에 거의 매일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 관리를 안 한다면 금방 뭉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료면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별히 크게 언급되는 유전병 또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의료면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소형견은 쓸개구 탈구 조심하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은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납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방향에 따라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견종 중 하나인데요. 외모를 봤을 때는 사냥개로 개량되었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경비와 호신 목적에 맞춰 개량된 견종이라 기본적으로 경계심은 있는 편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지능도 높고 통제력도 좋은 편이라서 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힘 자체가 강한 견종이라 어릴 때부터 통제 교육과 사회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 보호자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멋지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털은 짧지만 빠지는 편이고 역시 박히는 털 느낌이 강합니다. 의료면에서 봤을 때는 확장성 심근변증이 가장 대표적인 유전 질환이고요.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질환이라서 정기검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견 특성상 고관절 이형성증도 주의하셔야 하고, 흉가인 깊은 체형이라 위가 확장되고 중축으로 꼬이는 질환인 위확장 염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식후 격한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급하게 밥을 먹는 친구라면 물에다가 조금 불려주신 다음에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달마시안인데요. 달마시안은 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견종입니다. 원래 마차를 지키던 경호 역할을 했던 만큼 활동성이 굉장히 높고 성격도 강한 편입니다. 체력이 거의 모든 견종을 통틀어서 최상위급이고, 단순히 산책 몇 번 한다고 만족하는 타입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자극이 필요한 견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면에서 봤을 때는 선천적으로 청각 쪽이 많이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쪽 혹은 양쪽 귀가 들리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요산 배출 구조가 달라서 요로결석이 생기기도 쉽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털 빠짐은 적당히 빠지고 짧고 박히는 털입니다. 이제부터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믹스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믹스견은 특정한 견종 기준이 속하지 않은 개로 2개 이상의 견종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종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을 지나서 품종 개념이 생기면서 순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각 품종의 장점을 따온다는 점이랑 유전병에서 비교적 덜 취약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믹스견에 대한 선호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순종의 외모가 섞이면서 생긴 특별한 외모의 매력을 느껴서 선호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견 첫 번째, 골든 두들입니다. 골든 두들은 쏘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와 푸들을 교배해서 개량한 하이브리드 견종인데요. 골든 리트리버의 친화력과 푸들의 높은 학습 능력을 따온 점이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개체들이 많은 편이며, 보호자와 교감하려는 성향도 강하고 비교적 밝은 분위기를 가진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푸들 쪽 지능을 어느 정도 물려받아서 교육 자체도 잘 따라오는 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요. 골든 두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털빠짐입니다. 푸들 계열의 털을 물려받으면서 털날림과 털빠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많이 선택되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모든 믹스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량된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품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견종 특성을 말하는 게 애매합니다.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견종 특성상 어떤 유전자를 더 받느냐에 따라서 털 상태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같은 골든두들인데도 털빠짐이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흔한데요. 크기도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나 체중 또한 다양합니다. 건강 역시 부모견의 영향을 받는데요. 골든 리트리버 쪽 유전병이나 푸들 쪽 유전병을 모두 가져오는 가능성도 있어서 부모견의 건강 체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말티푸입니다. 말티푸는
굿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말티푸는 말티즈와 푸드를 교배한 하이브리드 견종이며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믹스견 중 하나죠. 대체로 영리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보호자 반응을 잘 살피는 타입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털 빠짐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여기에 푸들털 성향까지 섞이면서 털날림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이브리드 특성상 개체 차이는 존재합니다. 털 형태도 직모에 가까운 아이가 있고 곱슬이 강한 개체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티푸가 퍼피지기에는 요구성 입질이나 방방 뛰거나 떼쓰는 행동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다려 교육이나 자제력 교육을 초반부터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견종 중 하나인데요. 폼스키입니다. 폼스키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포메라니안과 허스키를 교배해서 개량한 하이브리드 견종이고 외모만 보면 작은 허스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견종인데요. 다만 대형견과 초소형견 사이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기부터 성격까지 부모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작은 개체도 있을 뿐더러 10kg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메라니안과 허스키 둘 다 스피츠 계열이기 때문에 예민함과 공격성이 잘 나타나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외모와 다른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하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봤어요. 털도 많이 빠집니다. 허스키 쪽 털을 많이 물려받으면 털날림이 상당한 편이고 역시나 유전병은 허스키나 포메라니안을 따라가기도 하며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양을 할 때 부모견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푸숑이나 꼬숑, 폼피츠처럼 다양한 하이브리드 견종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다만 이런 믹스견들은 공통적으로 성격이나 크기, 털 빠짐, 활동량 등이 부모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반려견으로 자주 보이는 견종을 싹 다 정리해 봤는데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찝어 드렸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이 견종 나랑 잘 맞겠는데? 하고 관심 있는 견종이 생겼다면 조금 더 검색해 보시면서 알아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견종 성향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경향성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같은 견종이어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보호자가 어떻게 교육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성격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견종이 가진 본래의 성향과 특징을 알고 시작한다는 건 작지만 큰 메리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다, 유명하다, 순해 보인다만 보고 데려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을 함께해야 하는 내 구성원 안에 들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영상의 핵심은 나에게 잘 맞는 견종을 선택하는 것.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